사회복지기관의 발전을 할 것인지 그동안에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. 사회복지협의회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울산 시민이 정말 복지 시민으로서 만드는 게 사회복지협의회의 주된 일이죠. 일인데 거기서 이제 하는 즉 각 13개 직능단체가 있거든요. 아, 여기에요? 네, 복지협의회에. 그 단체들이 각각 이제 장애인은 장애인, 노인, 뭐 또 아동, 여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서 이제 우리 울산 시민들의 영역들이죠. 그분들의 삶을 이제 풍요롭게 하고 또 복지로 접근해서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죠. 상관관계가 있죠. 이제 저희 복지시설에는 사회하고 틀린 게 사협은 사회복지사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렇죠.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설들.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 말고도 뭐 종사자들이 있거든요. 뭐 물리치료사라든지 버스 운전기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사가 아니거든. 예, 그런 총괄적인 이제 부분이죠. 저희 협의회는. 예. 제가 작년 자녀 임기 이제 후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13개 직능단체 중에 한 10곳 정도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정말 이제 10곳의 이제 직능단체의 대표자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쭉 많이 들었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현장의 목소리들이 여러 소리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우선 법적으로 정한 기본적인 우리 급여 문제, 또 기본적인 종사자 문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으나 그래 해당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. 특히 뭐 심지어는 최저임금이 안 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.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소규모 시설 이런 데는 최저임금도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.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사회복지회관이 만약에 건립이 되면은 뭐 강의실이나 교육관, 강당들이 사실은 소규모 시설은 그런 게 없거든요. 그걸 행사나 뭐 회의나 세미나를 하려 해도 공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회관이 건립되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어쨌든 구심점이 돼야 된다는 거. 그런 부분들이나 또 지역아동센터는 보니까 아동들의 어떤 그 인격 문제, 급식 문제, 지금 다문화가 한 180만 명 되는데 다문화 아동들에는 전수조사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런 부분. 지역사회에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아동이 몇 명 있고 그런 비율 전수조사가 안 돼가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우선 시설이 안정되어야 뭐 복지를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해남 문제부터 먼저 이제 2018년도에는 처리를 하고 또 뭐 고대 시설 6.13 지방선거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이며 우리 뭐 울산시의 예산이 3조 얼마인데 30.9% 한 8천억이 사회복지 예산입니다. 맞습니다. 근데 그 전문성 있는 부분에 우리가 뭐 인원이 없어요. 관공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을 좀 기반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시설과 의회와 이제 특히 복지직 전담 공무원들 그분들과 이렇게 삼위일체가 된다면은 소통을 해서 함께 이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게 올해 이제 전 운영 목표입니다. 저희가 뭐 협의회나 우리 복지계에서 사회복지 해관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이 문제가 준비를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랬는데 제가 볼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200억, 30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뭐 관심이나 의지가 없으시니까 다들 이제 시간을 끌어왔는데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.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300억 하면 이제 부지 매입비, 건축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에는 굳이 우리가 비싼 땅에 돈 들여갈 필요 없고 그린벨트 지역이나 공원부지 이런 것들 풀면은 땅값에서 부지 매입비에서 상당히 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한 100억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한 1,100 평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각 직능단체별 사무실도 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제 단체장의 어떤 의지죠.
의지인데 그 좀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이제 올해 지방선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면담 요청을 할 겁니다. 시장님 후보나 이렇게 해서 이 부분하고 몇 가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약상에 꼭 좀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협의회가 다니보니까 너무 힘이 없어요. 그래서 뭔가 협의회가 이렇게 뭉쳐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를 얻어야 되거든. 신뢰를 얻어야만이 그분들도 저희들이 또 일을 해줄 수 있으니까. 예, 그런 신뢰를 얻고 우리의 이제 목소리들을 건전한 목소리를 낼 때는 뭐 시나 뭐 어디든 다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죠. 네, 그래서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.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기업과의 연대 사업이 한 8곳 정도 됩니다. 3년 동안에 보니까 한 17억 정도, 그 매년 한 5억 7천만 원 정도의 후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. 협의회가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울산 기업들을 보니까 기업 현황이 총 3,485곳이랍니다. 그리고 이제 100인 이상 기업이 247곳, 50인에서 한 70인, 100인 미만이 327곳인데 우리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기업이 뭐냐면은 기업 활동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또 이윤 창출이 일정 부분이 사회 환원이 돼야 되거든요. 사회 환원 부분을 저희 사회복지협회가 역할을 하자 이거죠.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아마 그게 있었다 보니까 기업은 보건복지부나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대해서가 제11조에 보니까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 및 육성이라는 내용으로 사무 분장이 되어 있더라고요.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기업별로 뭐 사회공헌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.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사회공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. 기업과 협의해서 이제 사회복지시설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사회공헌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. 그 부분이 이제 보니까 그 사회공헌 우리가 사회공헌 정보센터를 해가지고 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정보센터를 만들어야 된다. 만들어서 이 부분 그래서 이제 기업과 우리 복지시설과 중간 연결고리가 되어서 시민들이 어떤 복지 정리를 할 수 있고 또 기업은 사회공헌을 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변화할 수 있고 기업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조건이 한 3가지가 있더라고요.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17개 시도에서 10곳 정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미? 네,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보니까 이제 인천, 강주, 울산, 제주, 세종, 경기, 충남 뭐 이런 부분들이 한 7개 도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 17곳 중에 17곳 중에 10곳은 돼 있고 7곳은 안 돼 있고 미설치대가 있죠. 그 중에 울산도 포함되죠. 미설치대 부분. 기업도시 울산에서 이게 앞다는 게 참 저희들이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네요. 좀 부끄럽고 아쉽죠.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전제 대비해서는 한 3가지 조건이 있던데 먼저 이제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는 거죠.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이 사회공헌정보센터가 이제 설립되어야 되고 설립되면 이제 요새는 이 기업과 협의회 간의 어떤 전산 문제 전산 시스템이 있어야 서로 정보 교류가 되니까 그 3가지 정도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 예산이 보니까 처음에 한 직원 한 2명 정도 해갖고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. 이 부분을 이번 그 6.13 지방선거에 꼭 좀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정말 울산 기업의 도시, 산업의 도시 울산인데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뭘 하고 싶어도 사실 그렇거든요. 봉사자도 그렇고 기업도 그런데 하고 싶어도 계기가 안 되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몰라서 못하거든. 그래서 이런 공헌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통하면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연결시켜 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정말 요즘 기업이 얼마나 울산에서 참 뭐 20억도 내고 일하는 기업도 봤는데 이거는 먹으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. 이끌어줘야 돼.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 사회공헌정보센터를 꼭 이번에 한번 설립을 해야 된다. 그 부분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요청도 드리고 싶고. 그래서 시대가 이제 저희가 처음 복지할 때하고 시대가 변해서 복지의 수요도 상당히 변하고 있거든요.
수요도 변하고 정책도 이래 변하고 있는데 이제 협의회에서는 이 정책에 변화되는 것에 빨리 발맞춰서 가야 된다. 예, 발맞춰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서로 상생하고 또 울산 시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거거든요. 복지 수준을 높이는 건데 이 구심체 역할을 저희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.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 근데 협의회는 사실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. 이럴 때 기댈 수 있는 큰 언덕이 돼줘야 되고 또 의지체가 돼줘야 되는 거죠. 그래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뒤에 있다.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 현장에서 힘들어도 협의회와 함께 이걸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다. 이런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.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건전한 사회복지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거죠. 사회복지협의 앞으로 나갈 방향은 이제 그런 쪽으로 되어야 정말 건전하고 또 투명한 사회복지가 될 수 있도록 요즘 뭐 100군데 중에서 한두 곳만 잘못하면 다 싸잡아 갖고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.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저 간담회 중에 이제 어떤 요청이 있었냐면은 어떻게 잘못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윤리를 선포하자. 안 그러면 윤리기관이나 그런 걸 하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내부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자. 경찰이나 바깥에 그런데 의지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윤리 선포나 전문기관 하나 만들자.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서. 그렇죠. 현장에서 협의 자체에서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뭐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. 또 뭐 일부러 실수하다 보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바깥에 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성해서 스스로 이렇게 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.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앞으로 복지가 지금 뭐 우리나라 사회가 전부 지금 뭐 적폐청산하는데 복지가 스스로 이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. 그럼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할 동안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스스로의 어떤 힘을 기르는 거, 스스로의 자립심을 기르는 거, 그리고 복지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. 정말 해보면요, 저도 현장에 오래 복지 현장에 있었는데 눈치를 많이 봅니다.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눈치를 봐야 되고. 그래서 저는 이제 회장되면서 당당한 복지를 좀 하자. 그래서 이제 뭐 사회복지 위탁 받을 때 우리가 전입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무슨 기업에 뭐 기업 경매 붙는 거, 경매 붙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몇천만 원씩 해가지고 막 서로 돈 많이 전입금 많이 넣어가지고 위탁 받으려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거부터 맞춰야 된다. 저희들이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자. 많이 하면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이거죠. 이래저래 다 바쁘게 만들어내고 하는데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당당한 복지를 할 수 있다. 그런 이제 목표로 조금 이끌어 볼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정보 아까 공개센터 꼭 좀 사회공헌 센터 센터에 가서 좀 꼭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